살면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와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을 빠르게 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말을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화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부족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며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권위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말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조절하고 문장 사이에 짧게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 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칭찬을 받을 때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화자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이나 타인의 기대를 낮추려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종종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단순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습관도 사람들에게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청자에게 피로감을 주고 화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율곡 2인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가치입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면 자신의 진정성을 잃고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와 같은 표현은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감사와 사과 표현은 진정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이를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감사와 사과를 사용하고 그 뒤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감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와 태도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의 사고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내면의 사고방식이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성격, 그리고 삶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무시했을 때 그 비판이 실제로 타당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을 말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당신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그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당신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네요 라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동시에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회의에서 특정 아이디어에 반대할 때 저는 이 아이디어가 실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몸짓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몸짓 언어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대화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펴고 앉아 있으면 안정감과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동작이나 표정도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과장된 몸짓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과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꾸준히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자주 다르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서 더 큰 성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말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중요한 일을 대충 처리하는 사람은 쉽게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이미지로 굳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동료들은 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그 결과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알리는 동시에 나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은 종종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태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립적인 모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친 공감이 오히려 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되 자신의 감정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공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의견이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라는 식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도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들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더 강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